자, 그럼 오늘은 그 줌과 유튜브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차가 없이 바로 드릴 거고 유튜브는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줌으로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하는 그 연습인데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좀 헷갈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짜증 내지 마시고 다 앞으로 잘 될 거니 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줌 같은 경우만 완전히 소통되면 유튜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시작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지금 우리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수요일에 성수지회 우리 조찬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인 현장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좀 여러 가지 편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 문명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잘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대해 나가야 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김동훈 대표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세밀하게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인 오빠가 음속을 안 하셨는데 제가 한꺼번에 다 해버리겠습니다. 다시 모두 음소거. 그런데 그렇죠. 요거 이게 터치 지금 되는 거예요, 우선? 요거로 하셔야 되겠네요. 요 마우스로. 제가 마우스요? 제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쪽에 나오고 유튜브로는 보니까 이 공유 화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나오는데, 유튜브 줌에만 나와요, 줌에만. 네. 예, 잠시 유튜브에도 얼굴이 나가는데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마이크가 제 마이크로 돼 있으니까 제 얼굴이 나오고 있네. 제 사진 얼굴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그 제 사진이 이건 여삼열 목사 얼굴이고요. 훨씬 멋진 분이 발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동원 대표님.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은 착각이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 사진이 오른쪽 밑에 얼굴 나온 사람은 여삼열 목사입니다. 우리 김동원 원장님은 훨씬 더 멋지십니다. 이제 자, 그러면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발제를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발제를 준비할 때 사실은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 너무 바빠서 핑계입니다만 우리 좀 부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거의 다 도와주시고 제가 또 이 PPT를 잘 못 만들고 제가 좀 이걸 참 못하는데 우리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4차 혁명과 대한민국 입시라고 해서 제가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뭐 다 자제분들이 계셔도 실제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 아버님들은 더더욱이나 더 모르십니다. 대부분이 엄마들이 알아서 하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라면 좀 이렇게 좀 얘기가 조금 더 깊게 나갈 수 있지만 뭐 아버지들 대상이라면 조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좀 해볼게요. 아이고 반대인가요? 뭐요? 이런 방송 사고가 네. 공유하면 저쪽을 이게 왜 네. 그렇지? 바닥을 찍어서 그런가? 그걸 돌리기만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려요? 네. 네. 자, 우리 그 2020년도니까 올해였죠. 올해 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이제 매년 진행하는 걸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4년 내에 주요 국가 15개 국가면 아무래도 OECD 국가겠죠. 그래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50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소멸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 사람이 미래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요 미래학자가 그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대학교가 지금 미국에 2008년도죠. 2008년도에 나사랑 구글이랑 이렇게 그다음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상위 1%의 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대학교를 세우는데 그 대학교가 이제 싱귤러리티라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이제 나왔던 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이제 예측하는데 이 학교가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학교에 따르면 2029년은 이제 앞으로 한 8, 9년 남았는데 이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AI가 등장할 거고, 그리고 2045년만 가면 인류 전체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이제 완벽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5년이면 이제 지금 2020년이니까 뭐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커나가는 우리 10대 그다음에 20대 이 청년들이 불과 20년 후면 이제 정말 사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텐데 이들이 겪어야 될 이런 정말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변화의 시기가 될 거라고 누구나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가 이제 2045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인류보다 더 나은 어떤 인공지능을 말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방금 나왔던 이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까 말했던 미래학자고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가르치고 그다음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 지금 10대 혹은 20대인 이 초반의 이런 청년들이 2045년이 됐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이제 이걸 좀 보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불과 20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현재 우리의 대학 혹은 우리의 학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 현재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고 있는지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제 요거죠. 이제 이게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학생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학생부가 다시 성적만 보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교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라고 하는 거 이제 성적 이외의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무슨 뭐 자율 활동, 뭐 진로 활동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추천서, 뭐 학교장 추천서 이런 게 이제 서류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별고사는 이제 거의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적성고사라고 해서 대학 자체에서 수능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보다 조금 쉬운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아이들 자체 선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적성고사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은 이제 성남에는 가천대학입니다. 옛날에는 경원대학이라고 했죠. 근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가천대학인데, 요 가천대학이 매년 1000명 이상을 뽑고 있어요. 이 시험으로만. 사실은 전국에 13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고, 요 시험은 주로 누가 공부하냐면 평균 내신 등급이 한 3등급에서 6등급 사이 애들이 가요. 사실은 3등급에서 6등급 애들은 이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는. 근데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 적성고사라는 것을 이제 정부가 이제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거든요. 전면적으로 폐지하다 보니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학교 갈 길이 이제 막힙니다. 거기다가 논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논술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라고 이제 대학별 자체 고사예요. 근데 그 논술도 정부에서 좀 전부 다 계속 없애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대학 논술을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 사실 연세대학교였거든요. 연세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800명 이상을 뽑았는데 올해 300명으로 확 축소했어요. 내년에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1, 2등급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 못하는 3등급 이하의 친구들 주로 보는 건데, 그거 역시 전부 다 폐지가 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예체능처럼 실기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우리가 학력고사 세대도 있을 거고, 수능고사 지금 이제 수능이지만 94년 이후로 이 수능이 이제 유일한 대안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 서류 중에서도 이제 없어지는 게 꽤 있어요. 뭐 자소도 없어지고 많이 없어질 텐데, 결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건 이제 학생부 종합 교과 요거 하나, 그다음에 수능 요 2개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다 없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이렇게 대학을 가고 거기서 지금과 똑같이 대학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게 과연 대비가 되는 것인가가 참 의문이 되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성적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한꺼번에 대학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던 게, 이게 이제 또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로 이게 더욱더 심해졌어요, 다시. 그리고 이제 이게 수시라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크게 이제 이 수능이 정시고요. 이 수능만 정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게 요렇게 합쳐갖고 이제 이걸 수시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과가 성적만으로 가는 거, 종합은 성적 플러스 기타 활동, 그 다음에 논술은 대학별 자체고사, 그 다음에 실기는 이제 예체능이겠죠. 자, 예체능도 이제 점점 옛날에 이제 특기자라고 해서 특히 이제 특목고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외고 애들. 예, 그다음에 전국 단위 이제 뭐 자사고라고 해서 뭐 무슨 뭐 포철고, 공주 한일고, 전주 상상고, 하나고, 뭐 용인외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자꾸 정부에서 이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바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제중학교에서 서울에 이제 영은중 국제중이랑 대원 국제중이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일부 잘 나가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전부 다 막아버리기 시작했어요. 대학 이제 다 저조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전형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정시가 오히려 퍼센트가 적어요.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거의 대세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동안 거의 80%였어요. 80% 거의 육박할 정도로. 왜냐하면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거의 학생부를 밀었거든요. 정시 축소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시 비율이 정말 확 줄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이제 학생부 성적, 내신 성적에다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과 혹은 뭐 교과 연계 활동이라고 하는 각종 동아리나 진로 활동, 그다음에 독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서 학과를 뽑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제일 잘하는 학교가 사실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서류 100%라서 아무것도 안 봐요. 면접도 없고 뭐 구술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 학생부 하나로만 가지고서 애들을 뽑아요. 근데 지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뽑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한양대에서 뽑는 애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균형된 애들이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실제로 뽑아놓고 보면 다 내신 1점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뽑아놓고 보면 내신이 1점대,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0이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 입학처에서는 우린 꼭 그렇게 뽑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걔네들이 뽑은 점수대를 보면 다 1점대가 허다한 거죠. 그러니까 전교 1, 2등 안 하면 안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전형이지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부를 못하면 이게 대한민국 입시체제에서는 아직도 가기 힘들다. 이제 그런 거죠. 그걸 보완하려고 만들었던 게 원래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는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은 여기 성적에다가 서류가 이제 특히 이제 자소서라고 해서 대학을 입학할 때 자기에 관한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공통으로 무조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 학교 생활, 특히 동아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요 서류예요, 자소서가. 그래서 이 자소서를 이제 읽다 보면 이 학생부라는 것에 없었던 내용들 추가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그래서 지가 지를 추천해요.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한 것 말고도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서 이렇게 원서를 냅니다. 더군다나 주요 대학들은 이제 스카이를 비롯한 서울대는 아니지만 고대나 연대 같은 이런 밑에 대학들은 또 각 학교마다 할당을 줘요. 니네 함부로 우리 학교에 지원하지 말고 뭐 니네 학교 전체 성적의 상위 3%만 연대가, 상위 4%만 고대가, 이렇게 딱 할당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쓰려고도 못 써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성균관대나 뭐 한양대 뭐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경희대 이렇게 우리가 또 중경외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상위 10개 대학 라인들은 웬만하면 다 할당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9월달에 원서를 쓰는데 이 수시 원서를 학교에서 이미 다 나눠줍니다. 너는 이 학교 쓰고, 너는 이 학교 쓰고, 너는 이 학교 쓰고 있고 중첩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독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할당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건국대학교가 지가 마음대로 쓰게 만든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서장사예요, 원서장사. 그래서 원서 한번 받을 때마다 건물 한 채씩 세운다는 말이 사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그냥 건대 한번 써보는 거 자기 추천이니까 그 제한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학생부가 이제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이렇게 면접을 또 강화하고 있어요. 제일 면접이 심한 학과가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MMI라고 해서 평균 25분에서 30분 동안 교수들이 5개의 방에서 보통 60분 동안 이렇게 질문을 다 해요. 이렇게 인선부터 시작해서 학업, 여러 가지 의대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런 걸 근데 우리가 이제 심층 다중 면접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요즘 이제 의사들을 뽑을 때, 의예과에 뽑을 때 조금 이제 그런 걸 강화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보통 뭐 2대1 정도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면접의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 저도 이제 사실은 수능 지지자예요, 저는. 왜냐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사실은 뭐 대표적인 뭐 용인외고나 하나고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학교들이죠. 걔네들은 그 전교생의 꼴찌도 한양대를 쓴다는 정도예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정말 학생부가 달라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접해보면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았던 애들은 학생부 페이지가 한 뭐 10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정말 학교에서 막 관리하고 키워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스펙 만드는 애들은 보통 30페이지가 넘어요. 그럼 벌써 이 종이 차이가 다른 거죠. 상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가르쳤던 모 학교 학생은 1년 동안 상을 86개를 받았어요. 86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방학을 빼고 86개 받으려면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일주일에 보통 2개에서 3개를 받아요, 상을. 그러니까 그냥 독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 몰아줍니다. 걔네 이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이제 그런 애들이 다 가지다가 보면 밑에 애들은 상도 구경도 못해요. 3년 내내 진짜 구경 하나 못해요. 개근상 하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개근도 요즘 애들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근상이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근이 인간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침이 될 정도예요. 아,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출결상을 봐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출결을 봐요. 10%를 이 새끼가 학교 잘 다녔는데 워낙 그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애들은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 답답한 거죠. 그런 아이들이 뻔한데 애들은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분인데, 교과라는 게 성적만 보면 이제 교과가 42%, 종합이 이제 24%,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요거죠. 요게 이제 20%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70%, 요게 한 20%, 나머지가 합쳐갖고 이제 기타 한 게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과가 이제 성적 순위니까 당연히 요거는 좋은 건데 성적만 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서울에서 이렇게 안 뽑아요. 이건 전부 다 지방 애들 위주입니다. 교과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뽑고요. 이 종합을 해야 서울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어요. 지방 국립대부터 뭐 우리가 아는 뭐 경북대, 부산대 뭐 이런 지방 국립대들은 거의 다 성적 순으로 뽑아요. 그리고 직어국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또 그 지방 전형, 지방 인재만 따로 뽑는 것도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또 살리려고 나름대로 좀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굳이 서울에서 뭐 중하위권 올 거면 차라리 그냥 지방 군립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높습니다. 이 지방 애들이 오히려. 그 지방 애들이 성적 좋은 애들 가니까 시골 애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은 물론이고 합치면 아까 제가 분명히 대세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비율은 42% 때문에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 반대예요. 거의 종합이 80%예요. 서울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건데 이게 이제 내년이죠. 상위 15개 대 수시 정시 비율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가 훨씬 더 많아요. 서울은요. 수시 중에서도 뭐 종합. 그러니까 이제 정시가 근데 이게 왜 원래 이거 안 됐어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80 여기가 20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정부에서 강화 드라이버 거는 바람에 정시 비율을 40%까지 무조건 해라. 안 하면 지원 중단한다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지금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정시를 40%로. 바꿔 얘기하면 이제 재수생 시대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왜냐면 이제 이 정시 수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시 수능은 재수생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재학생들은 절대 웬만한 정말 강남에 있는 이런 사립고나 강남에 있는 자사고 아니면 전국 단위 아까 말씀드린 자사고나 외고 이런 애들 아니고 그냥 일반고 전국에 한 197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0~300개 빼놓고는 나머지 1700개 학교는 이게 안 돼요. 예, 심지어 저 여기 동네에 있는 모 학교 전교 1등이 수능 3등급이 안 나왔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3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인서울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수능을 보면 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일반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서 이렇게 학교를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계속 보통 다 재수를 해요. 재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재수 비율을 확 높여버리는 바람에 재수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공부 잘하는 1등급, 2등급 애들은 뭘 해도 다 돼요. 얘네들은 종합도 쓸 수 있고 교과도 쓸 수 있고 정시도 쓸 수 있고 뭐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못하는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내년에 정시가 이렇게 확대된다는 얘기는 이제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있을 거라면 특히 이제 주고 문제되는 게 강남에서 3등급 이하의 내신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하죠. 정보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 2등급 빼놓고 3등급부터는 이제 좀 쓰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리 강남 자사고를 할지라도. 보통 3등까지 거기 서주지만.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 잘하는데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시 준비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정시반을 새로 또 만들어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정시반이 엄청 옛날에 우리 학력고사 때처럼 학원이 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미 강남에서 대형 재수학원은 이미 시작했어요. 정수반이. 그러니까 이제 내신 안 좋은 애들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도 시작해서 전부 다 넓혀놨어요. 전부 싹 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이 비율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생부를 도입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가자. 좀 공부도 잘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자. 그래서 조금 더
이 획일적인 교육을 학생 중심형으로 바꿔서 애들이 원하는 과목도 선택하게 하고 지네들 아직 대학처럼. 그리고 이게 그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이따 제가 소개할 건데 이게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학생 성장을 중심으로 하자. 꼭 입시가 전부가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 마이스터 학교처럼 막 지가 하고 싶으면 특성화고처럼 배우고 싶은 건 배우자는 아예 그런 전문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건 뭐 누구도 있다고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절대 부정을 못하는 게 모든 고교가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한 2,000개 대학 고등학교가 다 1등부터 쫙 서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양대가 뽑고 보니까 다 1등급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알겠지만 스카이 같은 경우,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학생의 이미 60%가 강남 3구 애들이에요. 서울대 애들은. 그러면 지네는 뭐 아무리 그렇게 안 뽑아요 하지만 뭐 뽑아놓고 보니까 강남 3구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립대학이었으니까 니네 그럼 안 돼 해갖고 뭐 하냐면 서울대만 이제 이른바 지역 균형 인재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에서 2명씩을 전국 1등, 2등 이 2명씩을 서울대 무조건 지원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강남에다 독식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지방 시골에서 서울대 붙는 애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지균 애들이에요. 보통 지역균형 인재 개발인데 이제 그거 전형인데 그러니까 시골 애들도 서울대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다 못 갑니다. 그 2명씩 다 지원을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매년 보면 서울대 발표를 해요. 우리 학교에 어떤 학교가 지원했는지 보면 여전히 강남이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교에서 그걸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부터 그걸 금지시켜놨어요. 교육부 또다시 조국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 채용처럼 이제 면접도 블라인드로 보고 그래서 요즘 교복을 못 입고 가요. 교복 입고 바로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복도 이제 입고 가게 되면 거기서 가운을 줍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지만 다 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거예요. 학생을 딱 보면 일반고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외부 초청을 했는데 걔가 만약에 안철수가 와갖고 무슨 강연을 한다. 안철수가 일반고 절대 안 가거든요. 뭐 특목고나 자사고 중에 중요한 학교 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걸 가지고 걔네 동아리에서 또 막 논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막 실험을 하고 막 그런 걸 전부 다 제출을 해요. 그런 건 절대 인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이게 어떤 학교인지 대충.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좋은 학교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보면 자사고 뭐 표시가 없더라도 입사관들은 다 아는 거죠. 입사관들 입학 전문하시는 관리관들인데 그분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말 안 해도. 자, 그래서 원래 이걸 도입했을 때 우리가 애들의 꿈, 그다음에 애들의 끼를 이거를 방향을 이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꿈끼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학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꿈길을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 2009년도죠.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주기적으로 바꿔요. 보통 이제 6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요 2009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진로를 이제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니까 인지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진로 탐색하게 해서 고등학교 때 진로를 설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꾸준히 이제 진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이 지가 하고 싶은 동아리, 지가 하고 싶은 무슨 뭐 과목 이걸 전부 다 이제 지가 선택해서 듣게 만드는 게 원래 이거 교육과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여전히 문과 이과가 구별됐던 거죠. 문과 이과가. 그래서 이 과정은 한계가 이제 문이과가 아직도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분리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화지 물 그죠? 물부터 우리가 물화생지라고 하는데 요 물화생지 네 과목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옛날에 아마 아시겠지만 뭐 수원 말고 뭐 수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과만 하는 이과 수학 그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요즘에 이제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해서 일반고에서 또 과학만 더 이렇게 과학고처럼 이렇게 또 과학 중점이라고 이렇게 또 해서 과학고처럼 또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걔는 또 물화생지를 2까지 다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과 애들은 너무나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 문과 애들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의대 애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이 진로 탐색이고 진로 설계지만 실제로는 이게
부족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현재 고3이 이제 이 첫 세대였어요. 사실 현재 고3이.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바뀌기 시작해서 2015 교육과정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문이과가 이른바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과, 사실은 문과이과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원래 이제 하지만 이제 왜냐면 이제 제도적으로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과학도 뭐 공통과학, 사회도 공통사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문과들도 이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과들도 사탐 과목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다 교차가, 그러니까 다 허용해 놓은 거예요. 이제 어차피 명목적이라도. 근데 사실은 문과 애들이 이과 하기 쉽지 않죠. 이과에서 문과 넘어오기는 좀 쉬워도.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걸 좀 통합해 놨습니다. 이걸 통합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교육 훨씬 더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른바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수업을 다 들었잖아요, 과목을. 근데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지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뭐 대학에서 경제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경제 수학이라는 교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가 들으면 돼요. 얘가 만약에 뭐 과학 쪽에 무슨 뭐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생물 실험 뭐 탐구 이런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한 애들만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목이 여러 가지 개설이 됐고 또 학교 사정상 그게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던 시스템은 초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시험이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 시험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1은 거의 시험이 거의 없어졌고요. 중2도 이제 시험 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봅니다. 시험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시험의 부담을 줄고 이렇게 네 꿈을 찾아라. 근데 이제 다 그 꿈을 어디서 찾냐면 전부 다 PC방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꿈을 안 찾아요. 그냥 PC방에서 찾는 게 있잖아요. 유튜버.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BJ, 그냥 게임 방송 해설자. 이게 얘네들의 꿈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PC방 가서.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뭐 이런 게 꿈인데 뭐 이제 정책과는 전혀 반대지만 어쨌든 간에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진로 설계를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집중 학기자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필수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점을 땄잖아요. 그래서 학점 따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해서 내가 학점을 따고 학점이 뭐 졸업 학점 이상 되면 졸업을 시키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고등학교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2년 내년이죠. 내년인데 고1되는 이 현재 중2부터 이걸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겪고 나서 연기가 돼요. 다시. 그래서 지금 알겠지만 2025년으로 이렇게 다시 연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초부터.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럼 우리가 되게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고교에도 학점제가 있다니. 우리 원래 지금 등급이거든요. 1등급부터 9등까지.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결국 이 의의는 이래요. 지가 듣고 싶은 거 대학처럼 듣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니네가 어떤 일정한 학점이 다다르면 니네 졸업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와 달리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더 많이 학점 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졸업 학점처럼 해서 뭐 최소 학점 따도 되고요. 그건 이제 지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원하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과목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타학 경계가 이제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점 학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거점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구역 안에서 특정한 한 학교를 정해놓고 거기서 특수 과목을 개설을 하고 애들 나머지 글로 가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수업을 들으러.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이제 클러스터고요. 이제 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 단위학교 이게 이제 교실 온다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마치 우리 뭐 K무크처럼 대학은 이제 K무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학을 왜 온라인 강좌를 전부 다 이렇게 개설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 지방 전국 모든 교육청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 교실을 온다시는 것을 개설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방통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주고 이렇게 이 교육 과정을 전부 다 이제 다 도입을 해서 애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평가잖아요. 1등부터 9등까지. 지금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대평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뭐 점수별 이렇게 상대평가는 자르잖아요.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은 4%입니다. 점수에. 그러니까 그게 매년 바뀌어요. 2등급은 11%, 3등급은 23%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은 전부 다 1등급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수미양가처럼 80점은 2등급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확 줄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부담인데 왜 99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9점을 맞든 그냥 1등급인 거죠. 그리고 2등급은 80점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절대평가인데 이게 지금 한국사하고 현재 영어는 돼 있어요. 나머지 이제 주요 과목 중에서 국어랑 수학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점차로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처럼 이렇게 수음이한가처럼 해놓으면 이제 이게 확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게 다 취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내신도 이제 성취평가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점수로 나가요. 원점수라고 해서 나가요. 근데 이걸 지금 A, B, C, D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치 우리 수음이한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비율제로 이렇게 지금 마치 절대평가처럼 이렇게 그걸 지금 바꿔나 이게 이 두 가지가 돼야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방금 제가 적어놨지만 요게 이제 성취도 평가겠죠. A, B, C, D 이렇게 나눠놓고서 요거를 이제 중학교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꼭 A가 90%, 뭐 9점 이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과목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 이제 조국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작년 말에 이제 우리 이은혜 장관이 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갑자기 이거를 정시를 갑자기 40%또 확 확대합니다. 저걸 바꿔놓지 않은 채로 절대평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모든 학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한 키워드가 꿈끼였고 그걸 위해서 막 이거저거 지금 다 해놨는데 갑자기 정시는 딱 수능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학교 교육이랑 이거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남자인데 제가 끝나시 입고 치마 입고 와서 이렇게 끝나시 입고 치마 입고 제가 강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좋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은 다 바꿔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정시로 확대해 버리니 그럼 그동안 했던 모든 활동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이거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계속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교육이. 작년 그 사태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뭐 교육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과연 정시랑 이게 고교 학점제가 양립이 가능할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시는 수능 말고 점수만 나오는데요. 그럼 말 그대로 뭐 내가 보니까 400점 만점 해놓고 400점 만점부터 1등부터 보통 우리가 한 43만 명 보거든요. 수능을. 그럼 1등부터 43만 명까지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야 1등도 가고 싶은데 학교 골라. 이게 바로 이제 결과 중심이에요. 점수 중심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고교 학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성적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반영할 건데 이게 이제 과정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학교는 지금 이렇게 놓고 나서 대학은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애들은 이 준비를 하지만 이 준비 못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학 가려면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40%라고 했지만 진짜 40%가 아니야. 더 넘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각 대학에서는 또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성적을 안 보겠다 하지만 대학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뭘 걸어놓냐면 조건으로 주요 대학이 그래요. 수능 최저를 걸어놔요. 그래서 니네는 2과목 이상에서 몇 등급 이상 안 나오면 이거 합격해도 못 써. 이렇게 딱 막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 해놓고 나서 이것도 해야 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겨우 뭐 한 2과목 정도 맞추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정신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들은 부담은 부담대로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원은 무조건 이쪽이거든요. 거의 다. 예. 학원만 살판 난 거예요, 사실은.
뭐 저도 학원기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하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인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걸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사례가 이제 일본 건데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일본을 좀 다녀와서 그때 이제 좀 봤는데 일본은 이미 이제 2014년부터 이걸 준비해 왔어요. 이른바 이제 이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그냥 앞으로 이제 수능처럼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왜 일본도 대학 입학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고 얘네도 이제 우리가 왜 IB라고 해서 이제 바칼로레라고 이제 왜 그 스위스에서 만들었던 논술형 시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 부원장님 말씀에 저도 그 생각나네. 이게 과거예요, 과거. 과거 시험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고 하나 딱 시제 주잖아요. 시제 2개 딱 주면 하나 쫙 펴들고 나서 지가 아는 거 다 적는 거죠, 그냥. 뭘 적든 간에. 뭐 선생님 사랑해부터 시작해 적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바칼로레아인데 이걸 이제 일본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때 시작해서 이제 올해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입 입학고사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근데 얘네는 약간 진정한 의미는 아니고 약간 섞어놨어요. 짬뽕인데 이제 이 바칼로레아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이게 좀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여기 인천 쪽에는 왜 국제 지역 있잖아요. 인천 국제학교. 이제 그쪽 지역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이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바칼로레아가 뭐냐면 이제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 이거죠. 제가 아까 우리가 화두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좀 교육할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잘났어도 따라갈 수 없는 분야가 뭐일까?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뭐일까? 그건 역시 책이다 이런 얘기죠. 사색하고 책 읽고 토론하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정반대예요. 절대 안 합니다. 안 읽고 토론 안 하고 그다음에 글 안 써요. 글씨가 안 나와요. 서술형에서 왜 애들이 맨날 이것만 하잖아요. 연필 잡고 글씨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보면 정말 글씨가 정말 완전 개발세발이란 말이야.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게 이제 바칼로레아의 모토거든요. 읽고 사색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창의적 인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이제 저희 나라로 이제 도입하려고 지금 이제 급속하게 논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주입식 교육, 그죠?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이 이제 멈추게 될 것이고 토론식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는 그런 교육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예, 기계처럼 일하는 그냥 정말 인공지능처럼 그냥 인간이 주입해갖고 데이터 주고 걔들이 이제 발견한 다음에 진짜 스스로 돌아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서, 사색, 성찰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을 끊임없이 창의적 인간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죠? 지금의 이렇게 뭐 암기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그게 너무나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토론 질문을 보면 제가 그 써놨는데요. 그 이제는 일은 어차피 기계가 할 거예요, 그렇죠? 일은 이제 단순 일은 기계가 할 건데 그럼 이제 그건 기계가 한다고 쳐도 우리 인간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기계들을 이겨내가며 창의적 인간, 융합적 인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통합하는 게 결국 융합적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통섭을 하면서 이렇게 융합적 인간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내가 아무리 뭐 교육 쪽에 관심이 없고 애들을 이미 다 키워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제가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급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뭐 질문 제 목사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저는 오늘 내용도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줌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일단 여기 청중들의 모습을 좀 내가 왜 이렇게 재밌어하지?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우링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쪽 소리를 켜볼까요? 그 소리는 다 이걸로 드시죠. 이어폰. 이어폰.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아니, 당황되네 막 이게 마우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모두 음속을 하면 이게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모두 음소거가 아니지 음소거를 좀 우리 임승기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잘 들리나? 예, 그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은 음소거 지금 음소거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면 음소거가 해제돼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음소거를 했지. 제가 음소거를 해서 하우링이 이게 제일 겁나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 듣고 이 시스템 괜찮네. 여기 지금 화면 보면서 한번 오늘 우리 김동원 원장님 얘기 다 들으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소리가 김지영 대표님 얼굴이 나왔네. 우리 임승기 대표님 얘기하시면 임승기 대표님 얼굴이 나오실 거예요. 임승기 대표님 한번 말씀 좀 줘보시죠. 예, 이게 저 오늘 아침에 뭐 새벽에 끝나고 바로 이거 출근 준비하고 하느라고 컴퓨터로 못하고 급해서 휴대폰으로 했는데 일단 그 발제하는 화면이 이게 전화기를 하면 너무 작아서 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 작은 화면을 들어가면은 김동훈 원장님이 이렇게 뭐 PT 하는 게 보이는데 발제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모니터 화면 그것만 띄워놓으면은 그 PPT 화면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건 있는데 아마 발제용 화면을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네, 컴퓨터 모니터로 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그게 다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하여튼 시행착오는 좀 감수하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동원 원장님의 발제 내용을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야기합니까? 아니 기왕에 지금 화면 우리 크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발표자 보기로 해가지고 지금 임승기 대표님 화면이 그냥 꽉 차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사실은 애들이 막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니까 6년 전에 그 대입에 대해서 마지막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사실은 아까 김동원 원장처럼 뭐 집사람이 다 했지만은 제가 잘 몰랐지만 지금 대입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건 진짜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에 이렇게 시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서로가 이렇게 충돌되잖아요. 이게 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 뭐 그런 거 해서 결론은 저희도 아까 뭐라 그랬죠? 바칼로레아?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과거 시험. 궁극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들은 좋아졌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분. 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혹시 김지영 대표님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운전석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발표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했던 게 바쁘다는 이유로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스스로 다 하고 스스로 대학을 갔어요. 이렇게 복잡한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안 도와줬던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잘 가줘서 감사한데 그리고 항상 매년 얘기해 왔던 게 저희 나라 대학 입시는 정말 너무 잘못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고 근데 오늘 그 내막을 선생님 저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냥 대학교 입학은 자유분방하게 다 시켜놓고 대학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술 먹고 망가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졸업정원제를 차라리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4차 산업 시기가 오고 이러면 책 읽기, 또 쓰기, 토론하기 이런 거 위주로 간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빨리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인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 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인 대표님 말씀 듣고 싶다고요? 박종인 대표님 계신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 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얘기 좀 듣고 다시 전 모두 최준영 대표님 어디 계시? 최준영 대표님 계세요? 한번 말씀 좀. 음소거 제거. 예, 그 화면에 보시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음소거 제거. 김재영 대표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원석 대표님 음소거하세요. 자, 그 최준용 대표님 화면 왼쪽 밑에 보시면 음소거 하는 거 있거든요. 음소거 해제.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래도 안 들리네. 왜 안 들릴까? 뭔가 마이크에 문제가.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아예 이어폰 빼보시겠어요? 예. 그게 마이크가 안 되는 혹시 말씀해 보시죠. 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들려요. 들립니다. 반가워. 예, 우리 최진영 대표님 한번 말씀 좀. 예. 저는 이제 김동원 원장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면서 뭐 2022년 대상, 뭐 2025년 대상 아이들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내가 거기에 이제 새로 바뀐 입시제도에 해당됐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헷갈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완전히 바뀐 제도에 또 맞춰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 좋은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공교육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입시 속에서 얻은 어떤 퀄러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질적 향상이란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해결책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그럼 우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역시 아이들의 어떤 비전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킹덤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봤더니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구절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저희 킹덤 컴퍼니의 어떤 하나의 비전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 시야를 한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 어디 나가서도 내가 스탠드 언론에서 물론 하나님이 강력한 백업이 되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전 세계가 내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입시체계의 어떤 변동 같은 것들을 좀 넘어서서 나름대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뭐 우주 발사 쇼를 뭐 이렇게 김호열 대표님 한번 오늘은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말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호열 대표님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음소거 해제가 맨 왼쪽 밑에. 맨 왼쪽 밑에 있어요. 왼쪽 됐습니다.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김호열 대표님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운 우리들이 왜 이거 학원 입시를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아유 우리 형제사 손녀 손녀. 그래서 이걸 듣게 하게 된 동기가 예.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입시 제도로는 안 되고 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회 내에서 이런 인성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학 입시처럼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약간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맨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인성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모들이 시험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부터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킹덤 컴퍼니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오늘 거의 김호일 대표님이 보니까 딱 오늘 마무리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교회 말씀. 박종인 대표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박종인 대표님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 예. 우리 박종인 대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 주실 수 있겠어요? 못 들으시나? 반응? 예, 박종인 사진. 아유. 그럼 우리 그냥 이제 마무리하죠. 이제 시간 1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실험 버전으로 써서 죄송하긴 한데 이 줌으로 서로 얼굴들 보고 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할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지회도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도 이제 노력을 해나가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로 하든지 뭐 줌으로 하든지 이거를 해나갈 때는 우리 잠시 그냥 모임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데다가만 의미를 두자. 이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모임을 하게 되면 그때 모든 걸 정상화시키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어나가는 데다 목표를 뒀었는데 제 생각이 조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어나가는 데다가만 의미를 두면 안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노말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보조적인 게 아니라 이 온라인 모임은 온라인 모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특화시키고, 또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대로 특화를 시켜야 이게 가능하지, 그 어느 것 하나를 보조로 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튜브만이 아니라 이렇게 줌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줌이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고, 오늘도 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보완할 점들이 생각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오늘 발생한 몇 가지 문제들, 아까 얘기해 주신 뭐 화면의 사이즈라든지, 또 제가 지금 제 아이디어로 로그인하고 마이크를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발제자하고 발표자하고가 이제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줌은 말하는 사람 얼굴이 자동으로 화면 공유로도 한쪽에 뜨게 돼 있는데 제 사진이 뜬 거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참 말씀 많이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김호일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왜 우리가 직접 우리 아이도 뭐 입시 대상자가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고 또 이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저는 교회는 항상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정말 사회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저도 아까 그 생각 진짜 이 사법 개혁을 하려다가 교육 개혁을 망쳐놨고 또 교육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사법 개혁이 이게 서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막 자꾸 문제라고 하는 것인가. 작년에도 뭐 그 수시 정시 얘기를 할 때 뭐 그동안 해놨던 게 다 뭐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막 눈앞에 끓어오르는 여론을 일단 잠재우기 위해서 너무 큰 일을 저질렀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뭐 정권 자체도 위태로워 버릴 수 있는데 일단 그 불은 또 꺼야 되는 것이 또 그 이 현재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일 수밖에 없겠고 참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왜 그럼 이런 교육 개혁에 대해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런 학교를 가느냐? 그다음에 직장 얘기 나오고 돈 얘기 나오고 결혼 얘기 나오고 또 그 쭉 나가보다 보면 이제 노후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얘기 뭐 이 결혼에 대한 얘기 이게 다 연관되어 있지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하나 하려면 벌써 이 취업에 대한 구조를 건드려야 되고 또 우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전 사회적으로 함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부분 건드려서 더 망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이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그 일주를 어떻게 이제 진행해 나갈까 참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복잡한 교육 현장에 계시는 이 내용들을 듣고 오늘 김동훈 원장님의 모습이 또다시 좀 위대하게 저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고 그러나 또 이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정말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 주머니의 수입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구조 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아이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들을 놓고 계속 공동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기도 제목이 참 이게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바뀌질 않아서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 기도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영적 균형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됨을 망각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질병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소서. 전 세계적인 질병 확산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합당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복음을 보이게 하소서. CBMC 회원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하소서. CBMC 모임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김동훈 대표님의 발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오쿡의 김성규 대표님이라고 성령 기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저랑 이제 회장님하고 회영규 대표님하고 몇 분이 들었는데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좋아서 바로 섭외해 갖고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킹덤 컴퍼니에 딱 어울리는 강의인데요. 다음 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킹덤 컴퍼니 일터선언. 킹덤 컴퍼니의 정의,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조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킹덤 컴퍼니의 가치. 킹덤 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 경영의 윤리성과 사고성과 영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과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는 기업. 대표님 한 분 한 분을 일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광이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을 내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감사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선생님 오셨는데